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국적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 방송에 구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독은 돈 든 것이 아니니까 붉은색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올라온 국적법 반대 청원이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법무부가 외국인 인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국적법을 내놨습니다. 외국인 수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목적이지만 실상은 허울입니다. 말로는 국민인식 의식 조사라고 하고 있으나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일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미래 전략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중국인들에게 국적을 제공하고 이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이며 또한 중국이 추구하는 인해 전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이미 30만 명이 이 법을 반대한다고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들은 이 법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중국인 특별법입니다. 말로는 2대째 한국에서 나고 자란 외국인 그리고 한민족 피가 흐르는 동포 즉 조선족으로 부르는 중국인 또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한국계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은 약 62만 명 정도 됩니다. 법무부가 밝힌 국적법 개정안을 보면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자녀, 조기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해서 정체성 함량과 안정적 정책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적 자원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렇게 좋은 말만 갖다 붙여놨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는 결국 조선족 95%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내놓았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법무부는 95%가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결국은 중국인 숫자를 늘려서 어디에 이용하겠습니까? 이 정부가 시종일관 친중 4대 정책을 펼치는 이유와 맞춰보면 이들을 이용해서 조선족을 집권 세력의 포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법무부까지 보조를 맞춰가며 이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촛불 집회 때 그랬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랬듯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며 국민 모두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인민 누구를 막론하고 정부에 제공해야 하는 그런 헌법 규약이 있습니다. 이름에도 법무부가 애매한 용어 전술로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얼핏 보면 다수 국가를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조선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에게 용어 전술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김치, 한복, 아리랑 노래까지 자기들 문화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호주를 중국의 경제적 주변으로 포함까지 시켰다가 이들을 먼 미래를 보며 차근차근 아시아 주변 구단섬 일대를 자기 영토로 장악하려 하고 있는 것을 다 국민 여러분도 많은 유튜브로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호주 친중 정치인을 포섭하고 호주와 안정적 유대관계를 맺고 호주를 그들의 공급기지로 만들어가는 장기적 플랜이었습니다. 호주에 많은 중국인을 보내서 유대관계를 맺고 장기적으로 호주를 미국과 동맹관계를 악화시켜서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호주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어가지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호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주를 완전히 친중국가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미국에 대해 노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좌파 정부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 말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항상 이들은 우리 중국인은 호주 국민에 대해 지금까지
우호적인 감정을 소중하게 여긴다며 1420년 중국 명나라 원정 함대가 호주 해안에 도착했고 중국의들은 수세기 동안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항해를 하고 당시 남방 땅인 호주에 정착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중국 문화를 도입하고 현지인들과 조화롭게 살면서 자랑스럽게 호주의 경제사회 다원주의 문화가 성대하게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더라며 2003년도에 당시 후진타오 땅 주석이 호주 의회 연설에서 발언을 했는데 호주 국민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중국이 우리와 친한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호주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그들이 친중 정책을 만들도록 뒤에서 돈을 주고 또 집행할 수 있게 하며 결국에는 호주 선거에도 깊이 개입해가지고 호주 언론까지 장악해가지고 모든 호주 국민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중국인들이 호주 영유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호주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주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한쪽으로는 문화, 한쪽으로는 소프트 파워라는 당근을 휘두르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결국엔 이들 국가들이 중국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전술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역시 파산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의 손을 잡았고 결국은 경제지원과 주권과 엿바꿔 먹는 꼴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경제지원으로 그 나라 중요 거점 지역, 항구나 공항 등을 손에 넣어 언제든지 그 나라를 숨통을 잡고 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도 이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호주가 최근에 이 같은 전략을 알고 대중국에 분노해서 대항하기 시작했으며 호주는 대만이 위험해지면 일본 역시 위험해진다며 중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모두를 장악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중국몽을 이제야 알았다며 호주의 반중바람은 지금 거세지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놈은 차이나 타워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중국인들을 입국시켜놓고 그들에게 영주권까지 주자는 것을 또 호주나 지금 우리 한국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태양광 패널 등 우리나라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싸다는 이유로 사실상 경제 전반을 중국이 지금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 일부를 빼고 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생활용품 모두가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도 여기에 의존하게 되고 나중에 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 기술은 사장되고 그들이 부르는 가격을 주고도 물건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말하는 경제전쟁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들이 하루빨리 깨달아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돈에 기술을 팔고 돈에 중국인의 노예가 되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매국노이며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은 수십 년 전부터 역사 왜곡으로 노골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역사까지 자기들 역사로 둔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개정 발의한 국적법은 매국놈들이 우리 국민을 속이고 주권을 중국 공산당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자기들은 친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꼴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그 헝가리 오르반 정부가 친중 정치를 해오다가 지금 엊그제 부다페스트에서 1만 명 이상의 반중 데모가 일어났죠. 헝가리에도 중국 돈 2조 원, 하나 2조 원을 들여가지고 그 대학 캠퍼스를 짓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2조 원을 돈을 들여서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중국 자재를 가지고 몽탕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2조 원을 들여 짓고 거기에서 학교를 지은 뒤에 무려 80%를 해소해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앞에서 돈을 떼주고 나중에 뒤에서는 빨대로 피를 빨아먹는 이런 짓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지금 헝가리 그 오르반 친중 정치 그 대통령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은 그리로 나와서 지금 신장 이구르
독립과 홍콩 그 우산혁명 것들을 지금 내걸고 정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헝가리 국민들은 우리가 중국 문화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하면서 지금 반대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EU 여러 나라가 지금 반중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아직도 반중 정치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중국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중국이라 하면 마치 코가 땅에 닿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짝트들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북한보다 중국이 더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김정은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서 정치하라면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 못합니다. 지가 아무리 까불을 사도 지 호위무사 300만 명 정도 데리고 내려와도 그동안 김정은 정권한테 쏘아가지고 살아왔던 그 300만 명이 총을 거꾸로 들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사는 것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으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중국에 가서는 혼자 밥 먹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바보같은 정치를 우리가 보면서 이 나라가 서서히 친중 정치가 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대한민국에 좀처럼 스며들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자는 지금 친중 정치를 하고 있는 이놈들이다. 이놈들 뒤에서 중국인들의 검은 돈을 받고 그들이 정해놓은 프로젝트를 법안을 만들어서 사회 곳곳에 차이나타운이나 아니면 공자 학원들을 내줘가지고 중국인들이 사실상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중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천만 명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선거에 만약씩 개입을 한다면 항상 더불어공산당은 항상 정권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국적법을 당연히 반대해야 되며 여기에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은 국적법에 대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같은 동포라는 이유로 아주 선량한 꼼수를 써서 법무부가 이런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면서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이 4년 동안, 이 5년 동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제자리로 돌리기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1,000만원 줬느니 2,000만원 줬니 하는 이런 얄팍한 꼼수에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